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1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할 때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장을 막 마쳤는데요. 어느 정도 지수대에서 마감을 했는지 먼저 오늘장에 대한 마감 정리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초반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장 중반에는 소폭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다시금 높이를 좀 회복하면서 오늘 28포인트가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1.44%가 올랐고요. 1976.85포인트로 단숨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의 일대 공신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1,500억 가까이 적극적인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900억 원 정도를 팔았고요. 팔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매도세가 강할 때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다는 것이 그나마 좀 안심이 됩니다. 코스닥은 1.69포인트가 반면 하락했습니다. 549.56포인트로 550선대에 거의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낙폭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외국인은 역시 코스닥에서 팔았고요. 기관 역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보다 더 많은 양을 팔았습니다. 개인만이 사들였군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8.5원이나 내렸습니다. 1,110원까지 빠졌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키움증권의 박연채 센터장님을 연결해서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에 어떤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스피 이번 주에 예상 밴드 구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요? 일단 오늘 코스피가 많이 오른 거는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이 좀 합의됐다는 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제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마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한 2,000선까지 코스피 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키프로스가 트로이카와 구제금융에 합의를 하면서 이 키프로스발 우려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악재가 길게 유지되진 않아서 다행이다 싶긴 한데요. 자, 오늘 코스피도 큰 폭으로 오르고 했는데 국내 증시가 본격적으로 다시금 반등할 가능성은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엔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핵이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키프로스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 키프로스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라서 더 이상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3월 들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외국인의 매도 공세인데, 그것조차도 이제 이번 주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매도세가 진정이 되면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도 한 900억 가까이 팔았는데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물론 그 전보다는 줄긴 했습니다만. 자, 외국인들이 언제쯤 순매수로 전환해서 우리 증시의 수급 여건이 개선될 걸로 내다보십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뱅가드의 청산 물량인데요. 아직까지도 매주 한 4천억 정도 예상대로 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3월 들어서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지속됐던 가장 큰 영향은 FTSE에서 3월 정기 변경 지수 산정 방법이 좀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 7천억 정도의 매도세가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아마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아마 우리 시장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단기간에 집중된 매도세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정상적인 뱅가드 청산 물량이 일정대로 나올 예정이어서 앞으로 외국인 매도세는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이게 아마 어떤 예정된 상황이라면
된다면 이것 때문에 지수가 많이 흔들리는 일은 굉장히 줄어들 것 같고 앞으로는 경기 예상에 따라서 그다음에 신정부의 그 경기 부양책 여야에 따라서 아마 코스피가 좌우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세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물량은 계속적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예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시장이 크게 휘둘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50전 언저리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강세 지속은 가능할까요? 일단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본적으로 벤처기업 지원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중소기업 쪽에서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소형주의 상승을 위해서는 경제 전반적인 디폴트 리스크가 좀 감소를 해야 되는데 벤처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 계속 이쪽으로 유입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정도 상승세는 지속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가드 벤치마크에 따른 외국인의 그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 6월까지는 적어도 중소형주의 강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는 28일 이제 3월 결산법인의 배당락 전과 관련해서 이 주목할 만한 배당주들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어디가 좀 고배당이 나올 만한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일까요? 일단 3월 결산법인 중에서는 그 보험주의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이 한 3%가 초과하는 종목으로는 현대해상 3.72%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하나생명 3.5%, 그다음에 동양생명 3.35%, LIG 손해보험 3.1%, 메리츠화재 3%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보험주에 대해서는 좀 매력적인 면이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험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자, 1분기 실적 시즌 역시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실적들이 나올 걸로 전망을 하시고 또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일단 아직까지도 기업 실적의 전망에 뚜렷한 개선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 실적 전망의 선행성을 가지는 이익 수정 비율이 역사적 저점 수준에서 좀 개선 조짐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난주 MSCI 코리아 12개월 포워드 리비전 레시오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저점 수준 마이너스 58.3%에서 마이너스 28.4%로 점진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기업 실망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이익 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경기 소비재 및 IT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주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좀 긍정적인 면은 엔달러 환율이 95엔 선 밑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원화 같은 경우에 1110원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엔화로 인한 어떤 악영향은 굉장히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IT나 자동차 업종이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문제가 해결되면서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 높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 박연채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수급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수급의 특징, 또 업종별 특징을 정리 부탁드리죠. 네, 일단 오늘 장세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1.5% 가까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 정도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잠깐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 일단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주말에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합의가 나왔죠. 그러니까 잠정 합의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장 초반부터 좀 급등세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1%대 넘는 그 상승세를 이제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중 물론 10시까지 굉장히 수급 상태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10시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딜이 이어서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주가가 눌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장 막판에 매수세로 강하게 좀 밀어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그 키프로스 우려 완화 때문에 코스피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지금 코스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중에 낙폭을 그렇게 만회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장초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한 0.6%, 0.5%대 좀 급등으로 좀 출발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장중에 전부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차익 실현하기 시작하면서 10시까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코스피와는 반대의 양상을 보였고 계속적으로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세 보게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됐을 때 그동안 코스닥이 워낙 강했습니다. 뭐 중소형주들의 그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삼성전자의 부품주들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코스닥 지수가 뭐 550포인트까지 넘어가는 그런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와는 키높이를 맞추는 그런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별 전체 오늘 마지막 동향을 보게 되면요.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개인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매도를 보였습니다. 개인이 632억 원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 881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지만 오늘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수세가 두터웠습니다. 1,500억 원 넘는 순매수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1,950선 밑에서부터 이 펀드 자금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그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여전히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진 않다. 오히려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코스닥이 오늘 부진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244억 원의 순매도세,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1,5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지만 코스닥에서는 일단은 521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이게 되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역시 좀 반대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코스닥에서 역시나 807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이 오늘장에 막연하게 확실하게 좀 이렇게 확연하게 거래소와 코스닥이 반대 양상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이 현물 거래소와 이 코스닥을 합쳐서 약 지금 한 1,000억 원 정도 넘는 1,100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었는데 선물에서 보게 되면 지금 5천 계약이 넘는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들은 물론 반대의 양상을 보였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수급 상태는 굉장히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장중에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보통 이제 비차익 거래 쪽에서 이제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비차익 거래에서 매수세가 가장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10시까지 우상향 곡선을 그렸고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평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들어서 다시 한번 비차익 거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차익 거래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 수급 동향을 전체적으로 이 코스피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그런 추세의 탄력성을 좀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1시부터 코스피의 상승세가 다시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내일장 같은 경우는 이 차익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내일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점들이 뒷받침하듯이 일단은 비차익 쪽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굉장히 좀 두터운 하방 경직을 마련하는, 근데 그 폭 자체가 1950선이었다는 것이 약간은 좀 밑에 먼 그런 레인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1950선을 강하게 좀 지지해주면서 올라왔다는 것이 오늘 장은 수급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업종에 대한 일단 업종별 투자자들 순매수를 한번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매도세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매도세를 보인 건 역시나 대형주 위주였습니다. 대형주 위주 중에서도 금융업 위주로 매도를 했죠. 금융업 위주로 매도를 했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금융주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단기적 수급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 투신권들의 매매가 굉장히 오늘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방을 경직하는 연기금 등이나 국가 등이 오늘 장에서 매수세를 보였다는 점이
이 금융업종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오늘 또 눈에 띄는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자동 운수장비 업종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533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였고, 다만 외국인들이 이 분야에서는 349억 원의 매도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외국인과 이 매매동의 상위권에서는 매도 쪽에는 굉장히 일치했다. 그리고 기관이 전반적으로 오늘장을 방어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오늘장 매도를 한 가운데 역시나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관도 동반 매수를 했죠. 외국인이 205억 원의 순매수세, 그리고 기관이 716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였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들어서 삼성전자 다시 한번 뭐 조정을 받고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삼성전자 위주의 그 대형주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의 어떤 업종 같은 경우는 물론 우수청구 업종이 굉장히 두드러진 외국인의 매수세가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골고루 퍼진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외국인들은 거의 전 업종에 대해서 뭐 매도세를 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위주의, 그리고 선물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그런 어떤 반사 이익 정도로 삼성전자를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매수세는,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매수세는 여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장 특징적인 그런 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 한번 보게 되면 오늘장에서는 유일하게 두 업종이 일단은 하락을 했습니다. 의약품 업종이고요,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이 좀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전기가스 업종 거의 1%대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였고요. 의약품 업종도 조금 미약하지만 그래도 0.4%대, 그 지수에 비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2% 가까이 지수 대비해서는 2%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오늘 장 이끌었다고 할 수 있었던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전기전자 섹터가 오늘 장에서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2.5% 상승한 결과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 키플러스 구제금융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운수창구와 건설업들, 그러니까 경기 순환 업종들하고 굉장히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황이었고, 역시나 은행, 금융업 위주로 이런 자금성 위주로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상승세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 섬유의복 업종이 1.5%대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일단은 계절적 성수기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리고 오늘 코스닥 업종을 보게 되면 코스닥 업종은 굉장히 혼조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상승한 업종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역시나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대 가까운 상승세였고요. 상승세가 가장 높았던 것은 종이목재 업종입니다. 종이목재 업종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들어서 그 구조조정이 끝나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계 구조조정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업계 구조조정 끝난 후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 뒤이어서 일부 뭐 통신장비라든지 정보기기 이런 쪽으로 좀 상승을 했지만 그 외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오락문화 업종들, 엔터주나 게임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장중이 2.5%대 하락을 보였고요. 그동안 좀 상승 탄력이 좋았던 제약 업종들이 오늘 2%대 역시나 하락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종목별로 좀 이렇게 차별화되는 그런 양상들은 보였는데, 역시나 이 제약이나 오락 같은 경우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있어서 그 실적을 받침할 수 없는 기업들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일단 그 업종 자체를 좀 하락으로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IT 업종들, 그 코스피에서 IT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IT 업종들은 굉장히 좀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IT 하드웨어 쪽, 장비주들 쪽으로 조금 이렇게 수급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장중 0.4%대, 0.3%대 정도의 상승세는 보였지만 그렇게 큰 점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정리를 해드리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일단 키높이를 맞추는 장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고평가된 시가총이 큰 코스닥 위주로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그 수량들이 대부분 코스피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점, 그리고 키높이를 맞춘다는 점에서 코스피가 물론 단기적으로 상승은 탈 수 있겠지만 상승 탄력 자체가 외국인들의 수급 주체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추가적으로는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급상 특징 또 업종별 특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로 보니까 오늘 코스닥이 상당한 혼조세였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낸 오늘장 특징주는 어떤 것들일지요? 네, 오늘 장에서
중에서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기업은 다름 아닌 인포피아입니다. 인포피아 같은 경우는 이 혈당 바이오 센서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높은 폭으로 좀 상승했죠. 특히나 작년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이 3월 들어서 신정부 들어서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이틀 연속 굉장히 큰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도 8.7%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일단 장중 상승률은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3.95% 상승한 모습이 있고요. 일단 투자 주체별로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인포피아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이 그 전주에 그러니까 저번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렇게 매수세로 순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투신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175원의 순매수를 보였지만 오늘 194원 오히려 매도 우위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그런 물량에 비해서는 오늘장 일부 차익 실현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등락은 분명히 크게 보일 수 있고 내일장에서도 역시나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2만 원 선 이하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굉장히 어울린다. 왜냐하면 인포피아가 그렇다고 해서 사실 기업 가치가 기업은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싼 가격의 수준에서 급등을 보이는 종목은 아니고 일단은 모멘텀이라든지 테마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유의하셔서 역시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시라는 점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름 아닌 KTB 투자증권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은 사실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증권주들의 탄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만큼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KTB 투자증권은 그런 증권주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높은 폭으로 계속적으로 좀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고점을 이미 갭으로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장중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역시나 6.15%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다름 아닌 이 코넥스 출범에 대한 수혜에 대한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한 돌파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단기 급등 구간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급등이 되지만 그 코넥스라는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출범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출범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로 그러니까 KTB 투자증권의 실질적인 실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우선적으로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형적인 2,000원대에서 이 3,000원까지 올라오는 동안 대부분이 이제 모멘텀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체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 구간이라서 현재로서는 추격 매수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수급은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KTB 투자증권 오히려 앞서서 봤던 인포피아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인데요. 연기금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 전체의 매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연기금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코넥스 출범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그 추격 매수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지만 KTB 투자증권은 앞으로도 좀 지켜보는 것이 좋다라는 점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종목입니다. 빅솔론인데요. 빅솔론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3.29%대 상승했습니다. 일단 모바일 시장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빅솔론은 이 모바일 프린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그에 대한 수혜주로서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성 전망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고요. 특히나 단기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게 단기 수급 주체라 할 수 있는 이 투신권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고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요. 지금 현재 빅솔론 같은 경우는 11,500원 선 정도에서 저항대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 11,500원 선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단기적 차익 실현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인포피아, KTB 투자증권, 빅솔론 등 오늘장 특징주에 관해서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이성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화투자증권 올림픽지점의 최용준 과장님, 그리고 대신증권 강남역삼센터의 정종국 대리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인지 확인하죠.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요. 자, 먼저 최용준 과장께서는 종목별 분할 매수, 개별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디지텍 시스템을 종목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자, 정종국 대리는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자, 그리고 IT 관련주에 대한 종목 선정법을 제시했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뭘 살까에 대한 답변으로 종목 선정을 했습니다. 네, 먼저 종목별 분할 매수 접근이라는 답변을 주신 최용준 과장님께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같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 흐름이 뭐 어느 한 종목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간 장이라기보다는 종목 간에 좀 순환매가 발생하시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조금 종목 흐름이 좀 차별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저번 주부터 이제 외국인 매도가 이제 발생했던 부분들이 사실상 좀 삼성전자에 좀 집중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집중했던 부분들이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번 주 이제 20일부터 발생했던 뱅가드 펀드의 FTSE 정기 지수 변경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좀 매물이 집중됐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좀 중요한 이제 변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투자자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면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매물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하지만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삼성전기도 오늘 큰 반등을 주면서 올라왔던 부분들, 외국인들 매도세 여전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좀 줄어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IT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 IT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 IT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장을 주도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확장 찍긴 조금 단정적으로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장세가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던 부분들,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더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티노피 과정이 좀 발생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현재 지금 종목 흐름들도 뭐 종목 간 순환매 흐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시되 이제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서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적으로 갖고 갈 종목,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종목을 좀 구분해서 접근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IT 관련 위주로 좀 강세게 들어왔던 부분도 있었고 내일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종목 간에 이제 편차는 좀 커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시장에서 조금 접근하시는데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관련해서 예산안이 발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들 많이 빠지긴 했었지만은 외국인들이 뭐 공매도 던진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연금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관 측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도가 아니었던 부분들은 내일 예산 발표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정책에서 테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은 일시적으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측면들이 맞을 것 같고요. 여전히 박스권 흐름을 감안하면은 오늘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대형주 흐름이 아무래도 갔던 부분들은 이번 달 월말 윈도우 드레싱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3월 결산을 앞두고 이제 기업들의 이제 자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집중했던 측면들 그런 것들을 좀 시장에서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래서 지금 시장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되 많이 올라갔던 업종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해가시면서 좀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1분기 실적들이 슬슬 나올 텐데요. 이것이 어떤 증시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셔야 될 게 1분기 실적이 그동안에 이제 상향 조정됐던 폭이 컸다고 하면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만 낮게 나와도 기업에서 충격을 줄 수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1년 내내 지금 기업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됐다는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2, 4분기부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올해 1, 4분기 실적도 뭐 잘 나온 기업들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베이스가 낮게 깔려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낮게 조정이 됐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낮게 되었던 그 실적 이상만 나온다면 증시에는 오히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이 시장에 충격을 주는 부분들이 예전에 이제 상향 조정이 컸던 부분보다는 하향 조정됐던 폭이 더 컸기 때문에 예전같이 커다란 폭은 아닐 것 같고요. 종목 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오히려 흔들 때마다 조금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을 살까에 대해서 정종훈 대리님께서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자고요. 네, 일단 저는 계속해서 증시를 좀 부정적, 좀 보수적 관점으로 좀 바라봤었는데요. 일단 이번 주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를 조금 긍정적인 뉴스,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미국 FOMC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증시에도 유혹발 훈풍을 기대했었지만 실상은 우리나라 증시는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 이유가 키프로스 사태, 그리고 대북 리스크, 그리고 전산망 해킹 같은 문제들 때문에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코스피가 1960선에서 1940선까지 지난주에 좀 밀렸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그런 부분들, 특히 키프로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오늘 증시가 28포인트 좀 상승하면서 좀 강한 상승세를 좀 이어갔는데요. 이런 상승이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좀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그 내용을 봐보면 일단 키프로스가 우리나라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합의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로존이 오늘 아침에 키프로스와 EU 그리고 IMF 등 국제 채권단의 구제금융 잠정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었습니다. 이로써 키프로스는 100억 유로 구제금융을 지원받아서 경제 파탄 위기에서 일단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대신 키프로스가 가지고 있는 이익은행인 라이카가 청산되는 등 키프로스 은행권은 대폭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유로 이상 예금을 보유한 이들은 예금액의 최대 40% 이르는 손실을 떠나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키프로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키프로스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해결됐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키프로스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찾아보면 좀 증시 상승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키프로스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뭔가 좀 찾아보면요. 일단 오늘 26일 내일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서요. 종합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합니다. 특히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에 10조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존 예산 조기 집행에 이어서 추경 편성을 통해서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각종 경기 부양 카드의 가시성이 높아질 것으로 좀 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그 건설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걸로 좀 봐지고 있고요.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과 하반기 추경이 동시에 진행됐던 과거 2005년과 2009년에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상승 반전하고 주식시장이 강세장을 나타낸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우리 증시에서도 대외 악재가 조금씩 사라지고 그리고 대북 리스크가 조금 사라진 상황 그리고 전산망 해킹 문제가 점점 해결되는 상황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증시 모멘텀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우리나라 증시를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고 저는 좀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자 키프로스 사태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시퀘스터 협상 관련해서도 우리 증시에 꾸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들에 대한 극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키프로스 자체가 지금 글로벌 악재에서 가장 큰 악재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미국 지표가 지금 계속해서 좋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고 외국인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조금 진정이 되고 있고 엔달러 환율도 진정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좀 억눌렀던 부분들이 조금은 표출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좀 못 올랐던 기아차라든가 현대차들이 개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갤럭시 S4 출시 이후에 공개 이후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좀 반등을 하면서 다시 좀 회복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대외 악재들 부분들보다는 우리 국내 증시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는 900억 정도를 팔았는데요. 그래도 그 양이 좀 줄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 강세, 매도의 어떤 약세가 좀 일시적으로 그칠지 아니면 꾸준히 줄어드는 선순환 방향으로 갈런지 그게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일단 우리나라 증시의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지난주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이번 주 1,000억 미만, 1,000억 정도 부근에서 이제 순매도가 이제 좀 멈췄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1950선 그 부근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어느 정도만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그 전주처럼 큰 매도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나라 지수를 좀 지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글로벌 시장과 좀 같이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대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안전하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국인 시점에서 봤을 때 대외 악재들이 이제 하나둘씩 해결되다 보면 안전 자산들보다는 이제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 좀 자금 유입이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동안 많이 빠졌던 우리나라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악재들이 하나둘씩 소멸됨으로 인해서 좀 자금이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 그 자금이 조금만 유입돼준다 그러면 최근 기관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2,000포인트 이상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의 2,000포인트 이상으로의 상승까지도 점쳐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자, 최용준 과장께서는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자고 하셨네요. 네, 좀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좀 큰 폭의 상승이 됐던 부분이어서 개별 종목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 위주의 좀 장세도 조금 연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중소형주 진입책이 치우쳤다고 하면은 대형주와 이제 중소형주가 좀 키높이 과정을 발생하면서 저는 가는 장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이익에 대한 하향 조정폭 상당히 반영이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과거에도 이제 주가 사례가 2007년부터 주가로는 보더라도 이제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됐던 그런 폭이 1년 이상 지속됐던 적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제 1년 정도 지속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금융위기 당시 흐름, 그때 당시 흐름이 한 1년 한 반 정도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됐던 거를 이제 제외하고 나서는 그때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1년 이상 지속됐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기업 실적들은 실제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지만 대외적인 요건, 이제 변수에 의해서 조금 등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종목 간에 아무래도 제가 차별적으로 접근하자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하향 조정됐던 부분들이 있지만 전망치가 좋게 나오는 업종들이 있고 안 좋게 나오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음식료 유틸리티든 뭐 경기 방어주에 대한 그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IT 산업에서는 좀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 뭐 LG전자, 뭐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됐던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 업종들로 좀 매수가 집중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내일 발표되는 이제 예산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뭐 지금 제약 관련 업종들, 바이오 관련 업종들, 물론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은 향후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 이제 업종을 접근했을 때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차피 제약 바이오 업종은 고평가되지 않은 업종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업종들이 모멘텀이 없냐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향후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들, 해외 매출권이 계속해서 발생한 쪽에 조금 박근혜 정부가 있는 동안은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차례 오르고 나서 종목 간의 옥석거리기가 발생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안테나 관련주들이라든지 카메라 관련주들의 흐름은 좀 상승폭이 유입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타 다른 IT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둔화되는 그런 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 간의 좀 차별화 관점이 좀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이제 월말에서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중간중간에 미국 시퀘스터 관련 이슈들도 아직까지 결론이 났던 부분은 아니고 중간중간 출렁거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장기적으로 갖고 갈 종목, 단기적으로 갖고 갈 종목을 조금 차익 실현하시면서 좀 시장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종욱 대리님의 종목 선정법은 IT 관련주에 주목하자고 하셨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IT 부품주 쪽으로 좀 상승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코스닥 쪽에서 좀 외국인 순매도가 좀 나오면서 좀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좀 끝났는데요. 여전히 IT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갤럭시 S4 공개 이후에 좀 많이 빠졌고 그에 따른 IT 부품주 또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어차피 공개된 이후에 모멘텀은 다시 이제 매출량 쪽으로 이제 판매량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S4에 대한 그 공급 그런 예약 주문 같은 게 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좀 볼 수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차후에도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이폰 S5 출시에 따른 그런 IT 부품주 관련주들 그리고 LED TV 생산할 때 및 태블릿 PC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에 대한 관련주 또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봐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선정법에 IT 관련주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등 IT 관련해서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선전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좀 선전세는 좀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지금 가격대 사자니 왠지 좀 높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손이 선뜻 안 갑니다. 이 매매 시기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코스닥 시장 쪽.
코스닥 시장 쪽으로요? 예. 코스피 시장 쪽은 말씀하시는 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IT 관련주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간이 크고 좀 손이 큰 그런 투자자분들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선뜻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은 또 코스닥 쪽에도 관심을 두시니까 양쪽에 대한 정리를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시장 자체가 지금 197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2000선으로 갈 거라는 그 시장에 대한 베팅이라고 저는 봐지고 있고요. 일단 시장이 갈 거라는 그 강세장 쪽, 특히 외국인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지켜보고요. 외국인 매도가 좀 줄어들고 매수 쪽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저는 강력하게 IT 쪽으로 좀 베팅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IT 대장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많이 올랐던 삼성전기 이런 쪽으로 좀 베팅을 하고요.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지 않고 순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을 좀 관망적으로 봐지긴 하겠지만 일단 시장을 이끄는 건 IT이기 때문에 IT에 대한 코스피 시장에 대한 대장주들 이런 부분을 꾸준히 체크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IT 부품주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개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카메라 부품주 같은 경우 이런 부품들 그리고 케이스 부품주들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코스피 지수가 결국에는 올라갈 때 같이 한번 매수 관점을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뭘 살지 종목에 대해서 들어봐야죠. 자, 최용준 과장님은 지난주에서 디지텍 시스템 오늘도 말씀하시거든요. AS를 함께 해주셔야겠습니다. 추천 말씀과. 디지텍 시스템 2주 동안 같이 갖고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디지텍 시스템을 처음에 갖고 나왔던 이유가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S4 실출되고 나서 삼성전자 기본 방향이 갤럭시 S4에 대한 방향성도 있지만 태블릿 PC에 대한 방향성도 향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미리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둔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평가된 기업이고 기업 실적 2013년 실적 아무리 안 좋게 보더라도 10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3월 말에 있는 대주주 관련 지분 이슈들 그런 이슈들 때문에 눌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관점에서는 조금 여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오늘 종가랑 9,620원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여전히 이제 9,000원 선까지는 아직까지는 빠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모아가시되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에 제가 종목 갖고 나왔던 부분들에 비해서 포지션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많이 갖고 가지 마시고요. 뭐 지금 기존에 제가 한 20% 정도를 갖고 가다가 말씀드렸다고 하면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조금 포지션 적게 갖고 가시되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여전히 뭐 터치 스크린 시장에서는 뭐 실적 개선된 부분들이 있고 이제 터치 스크린 TSP 모듈이라고 해서 공급 물량 증가가 지금 향후 삼성전자에서 많이 발생돼서 그 부분이 삼성전기 이런 쪽으로 계속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 오늘 대형주인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그쪽에서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디스텍 시스템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코스닥 관련 업종들이 다 같이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갤럭시 엑스포 관련 종목이었던 뭐 지금 카메라 관련 업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RT 관련 업종이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시장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부품 업체에서 이제 뭐 태블릿 업체로서의 이제 종목 순환에 대한 부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여전히 조금 비중은 너무 크진 않게 좀 접근하시면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종훈 대리님은 오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죠?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인데요. 기존에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좀 주가가 좀 많이 그동안 계속해서 많이 빠졌던 이유가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 좀 영향을 좀 미쳤던 부분인데요. 이러한 실적 그런 부진들이 다음 올해 2분기부터 좀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계절적 비수기와 주요 고객사 재고 조정 그리고 가격 하락 등으로 좀 부진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1분기 매출액은 41.6% 감소한 6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좀 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영업손익 측면에서는 외형 감소와 재고 평가 손익 반영 등 영업자산 35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계절적 비수기가 마무리되고 IT용 사파이어 웨이퍼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2분기부터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이 대폭 호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2분기 매출액은 IT용 사파이어 웨이퍼 수요 증가와 LED 부분 인고 판매 호조 등으로 240% 증가한 한 2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애형 성장과 적극적인 원가 개선 등을 통해 흑자 전환하여 영업이익이 9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면 주가는 좀 한번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실적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의 투자 포인트는 좀 5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사파이어 인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동사가 높은 가격 경쟁력과 공격적인 카파 증설로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공장 카파 증설을 통한 거는 기업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VHGF 공법으로 주요 경쟁업체 대비 뛰어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분기부터 진행된 IT용 사파이어 웨이퍼 시장 성장이 2013년 이후에는 적용 모델 및 채택 업체들이 확대되면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좀 봐지고 있고요. 네 번째는 2분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IT 및 LED향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빠른 속도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LED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LED 산업이 2013년에는 LED 조명 시장 성장을 발판으로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LED 관련 업체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좀 관심을 좀 받을 것으로 좀 봐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요. 주가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좀 많이 빠졌다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2월 말, 3월 초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주가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이평선 자체가 지금 12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 추가 상승적인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목표가는 38,000원으로 좀 제시하고 손절가는 31,000원으로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에 대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2주째 추천하신 디지텍 시스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두 종목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난주 추천 종목에 대한 A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과장님께서는 디지텍 시스템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정종국 대리님의 AS를 듣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천했던 위메이드 종목 추천을 했었는데요. 주가가 조금 많이 오르지 못하고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게임주들이 조금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추세 자체로는 뭐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큰 폭의 하락이 없는 이상은 그냥 계속해서 들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큰 폭의 하락이 없는 한 들고 가자. 그럼 지금 아직 안 산 분들은 지금 살까요? 저는 뭐 지금 사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지고 있고요. 지금 오후 이평선이 지금 22평선을 지금 깨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했던 부분들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더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오후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신규로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무리 없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무리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한화투자증권 올림픽지점의 최홍준 과장, 대신증권 강남 역삼센터의 정종국 대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30일 날이요. 서울경제TV와 투자전략 멘토들이 함께하는 투자전략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멘토로는 샘플러스 최강 멘토죠. 이상로 대표, 김도영 대표 두 분이 함께하는데요. 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투자 해법을 찾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의도의 5번 출구에 위치한 IBK 투자증권 6층에서 무료로 진행되니까 아무 부담 없이 많은 발길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